아닌 게 아니라 의원총회가 계속 매일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문수를 이렇게 축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기저에는 야 누가 한덕수 한다고 이기냐? 김문수를 이렇게 당후배 후보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김문수를 마냥 옹호할 수만은 없는 게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을 좀 보태자면 저 김문수 후보 임시 지지고요. 제한적 지지입니다. 네. 다 그의 말을 지지하지 않고 역시 그 정광훈 목사하고의 그 과거에 함께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김문수란 정치인 사실은 이미 진작에 좀 은퇴했던 정치인이죠. 근데 그럼요, 네. 사실은 정광훈을 통해서 자유통일당을 통해 가지고 광장으로 소환이 돼서 뭐 그렇죠. 광장이란 말도 쓰기가 좀 그래요. 그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쪽에서 사실은 하나의 좀 아바타로 썼던 정치인이고 그러다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경산호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건데 여기까지 흘러온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찌 됐든 김문수 후보가 정당 민주주의 수호하는 것만 전 임시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일단은 왜냐면은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뒷배라는 거는 차명진, 김재현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누군가가 물량 공세를 해줄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정광훈과 자유통일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수영 의원이 뭐 본인의 보좌관이 이제 주장한 거라고 하지만은 좌파식 조직 탈취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건 구구식 조직 탈취예요. 지금 정광훈이 지금 당 국민을 먹겠다는 접수했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통일당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홍준표 저거 비판도 많이 하지만 홍준표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당을 30년 동안 지키면 뭐해?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새로 용병 연패하거나 이게 딴 데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다 우대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도 온건한 세력인 적이 없어. 극좌 아니면 극우야. 극과 극으로 갔던 사람은 원래 극과 극은 통해요. 맞아요. 원래 사상 전향한 사람들이 극우가 극좌로 가고 극좌가 극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 관행들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비슷하게 뭐 강철 서신 썼던 뭐 김용환도 그랬고 네. 다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이 더 나라 이게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얘기했지만은 김문수를 이제 지지하고 사람들도 야 잘한다잖아. 하도 쌍권이나 친윤들이 싫으니까 하지만은 김문수가 당을 장악해서 그럼 대선 뭐 질테지만은 그 이후에 당을 장악한다. 황교안 시즌 2 되는 거야 그러면은. 황교안 때 미래통합당 때 역대 최저 의석 103석 받았거든요 그때. 지금보다도 덜 받았어요. 맞아요. 108석이잖아요 지금은. 103석 때 180 그때 나왔던 거죠. 그게 황교안 시즌 2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없어. 뭐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김문수는 한덕수랑 단일화하고 싶은 게 아니고 황교안하고 단일화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본인이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일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참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웃긴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당은 지금 저도 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망할 때 제대로 망하고 질 때 잘 져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어떤 내부 자정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장 상황 지금 제가 보면서 좀 전달해드리자면 잘 좀 전달해 주시죠. 아 이거 한덕수 좀 또 큰일 났는데요. 왜? 김문수가 먼저 도착해 버렸어요. 또 서운하겠는데 김문수. 기다리고 있어요. 김문수가 먼저 도착했고 한덕수가 이제 왔고 그 와중에 권성동은 국힘 의원들한테 이 회동 장소로 집합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로 무력 시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한테는 안 통할 것 같은데. 누나랑 깜짝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진짜... 이름이 뭐요? 이러면서. 이름이 뭐야? 진짜 웃긴 게 이제 그 저 같은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가 고분고분하게 이거 자리 내놓겠냐. 네. 그러니까 좀 국힘에서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김문수가 고문도 버텼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에서. 알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캠프에서 직접 해. 김문수 본인도 얘기해. 맞아. 나 고문도 못했던 사람이야. 오늘 김행 맞아, 김행 나왔어. 천하간의 대변이 나와가지고 TBS 에 나왔어. 그분이 고문도 못했던 분이에요. 심상정 저기 이름도 안 불었던 그러니까. 분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또 망가진 걸 제가 어떻게 또 우회적으로 느끼냐면 저는 사실 김재원이라는 정치인을 진짜 그분의 정치 행로에 저는 다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과서, 반대 교과서인데 예. 그분이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에요. 그분이 어제 백브리핑을 하는데 맞아. 제가 받아 적었잖아. 주옥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아요. 근데 김재원 비서실장은 원래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장 안 맞는 말, 가장 혼나는 말만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미 이 국민의힘은 생명을 다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맞는 말 할 정도면은요. 네. 뭐 권성동, 권영세 죄송하지만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이런 끝났어요. 상황에서 한덕수는 왜 이렇게 주말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버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거라는 게 쩐의 전쟁 아닙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일단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생돈 3억 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미 3억 냈지만 정당이라는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본선에 가게 되면 공당의 지원을 받지만 무소속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여러 비판 지점이 있는데 한덕수 이제 전 총리 한덕수는 진짜 비겁하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선한 사람들은 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이유가 경선이 그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야, 우리 무슨 의미야? 예. 홍준표는 도움이야. 심지어 야 나 돈 반납해줘. 이게 한덕수 뽑을 거면.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라도 쓰고 김문수는 전 재산 7억 원인데 절반을 썼어요 지금 이번에. 그 정도로 뭔가 자기 거를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네.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니까 김문수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 한번 안 뛰어본 사람이 무슨 이거를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맞아요. 후보를 하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다 맞는 얘기거든요. 진짜 의지가 있으려면은 후보 등록은 해야지 일단은. 그렇지.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중간에 하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돈 10원도 지돈 안 쓰겠다라는 거야. 그 얘기야. 꽃가마 태워줘서 니들이 돈 다 써주고 니들이 선거운동 다 네. 해주고 니들이 내 일정 어렌지 다 하고 니들이 나 알아서 다 띄워주고 보수 언론 니들이 나 꽃가마 태워주고 이거를 니들이 다 해. 나는 그냥 얼굴마다만 할게. 거저 먹으려고 그걸 그래.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 그냥.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왕자병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협찬 뭐 스타병이에요? 뭐 다 깔아줘야 돼? 자기 스타예요? 한 스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희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글쎄요. 저 한덕수 후보가 저는 이제 저의 예상은 지금 등록 안 할 거라는 의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무세합니다. 쓰고 좀 네. 짠돌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황이 이래 돼 버리니까 오늘 지금 MBS 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 10% 높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조사를 저는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뭐 돈 안 쓰는 성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후보 등록까지 좀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은 좀 해봅니다. 아니 그 얼마나 돈이 드는가 지난 대선 때를 봤더니 민주당이 쓴 돈 지난 대선입니다. 487억을 썼고 국민의힘은 424억을 썼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그보다 작은 정당은 얼마나 썼는지 봤더니 국민의당이 70억. 안철수 중간에 드롭했죠. 그래서 70억 쓴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32억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완주를 하게 되려면 최소 비용이 30에서 70억 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빌어 쓰지 않으면은 자기 돈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원회를 열 수는 있으니까 후원회를 열수 후원금으로 있으니까, 쓰니까 네. 자기 29억. 돈을 자기 돈을 29억까지 되는 뭐 거죠. 한도 내에서 네. 잘 알뜰하게 쓰면 되죠. 그렇게 돈 아유 그거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진짜. 아니 토익 시험 보는데 토익 응시료도 내 돈으로 안 내. 남이 내줘야 돼 그것도. 그 점수도 990점 나는 만들어줘야 돼. 소중하니까. 아니 자기가 풀지도 않아 답안지 쓰지도 않고. 네. 아이고 진짜 날로 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연세도 많으시고 뭐 한 80억 정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한 거 맞아요, 한덕수 네. 80억 있던데 뭐 다 언제 쓰고 갑니까? 3억 정도는 배팅을 해야지 최소한. 기탁금은 내고 하자 우리. 등록금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저쪽으로 3억은 냈으니까 괜찮아. 똑같이 하고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출발선이 진짜? 같아야지. 홍준표 생각하세요. 홍준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당에다 낸 사람들도. 되게 돈을 안 씁니까 짠돌이처럼. 네. 아니 그런 거고 저는 또 한덕수가 오늘같이 단일화 협상을 두 번째 해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안에 자기 운명이 정해지는데 똑똑한 참모들이면 아침에 어디 갈지도 잘 정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 갔나 봤더니 경북 구미시에 박정희 생가를 갑니다. 아이고. 그 맥락이 뭐예요 도대체 간 게?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그래요? 봐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김문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그 단일화 지금 뭐 어쨌든 조사 돌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호남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 나는 확실히 박정희 때부터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박정희 대통령 나 존경해요. 그래서 그 TK 정서에 호소를 하려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뭐 되겠어? 지금 그 아니 근데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금 이 배신자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배신자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가 싫은 거예요. 갈짓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에 가서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소리 통하고. 본인이 굳이 그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뭐야 호남 사람이라면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기가 좀 어렵겠네?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구미를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앞부분이 없었다. 그럼 오늘 행보는 저는 뭐 잘했다고 오케이인데,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는 차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우릴 또 한동훈이야 뭐야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게 좀 통할 수는 없는 전략인데 문제는 통해도 의미가 없다. 어차피 후보는 김문수다. 제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오락고락하고 권력 의지도 없어 보이는 분을 도대체 누가 호출해서 등 떠밀어서 나온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를 누가 등민 거야? 동작대교 어슬렁거리는 분 있잖아요. 산책하시는 분. 뭐 본인은 아니다 얘기하고 뭐 그 얘기 약간 뭐 김종인이 그 얘기 들었다고 한 장성철 소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맞아요, 뭐 네. 자기는 윤석열하고 통화 한 번 안 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리고 그냥 그 저기 누구야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순간 바로 알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은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최소한 네. 지금 당 안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의 3년 총리라서 이게 오버랩이 되고 이거에 대한 공과 과를 뭐 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 안고 가야 되는 처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내란 수계랑 이렇게 내통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니까 이 뭐 실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둘이 네.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덕수 후보에게 주는 충고 메시지를 3년 전에 관상 전문가 백재권 선생이 쓴 적이 있습니다.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덕수의 관상에 대해서 온화한 성정의 암컷 기린상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건데 암컷 기린상. 일단 기린상은 다툼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다. 김문수 같은 사람하고 곁들 수가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일단. 진짜 뭐 다른 걸 모르겠는데 기린이 생각나네. 약간 목 길어서 멀뚱멀뚱 이렇게 우리 약간 그리고 백재권 기린 같은- 선생의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암컷 기린은 동료나 경쟁자와 싸울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매사 안정적으로 먹이를 섭취하며 삶을 이어간다. 평생 관료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정권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삶이 너무나 잘 수용이 돼 있고 그러면서 백정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누가 등떠민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시키는 일만 했으니까.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카리스마로 장악하는 성향도 아니다. 대권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이 해석에 따르면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로 현타가 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지만 갑보다는 을처럼 행동하는 게 관운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기린상이 어느 순간 욕심을 내면 상황이 위기로 바뀐다. 야 섬뜩하더라고 나 여기서 우리 백재건 선생님 다시 봤어 내가. 네, 근데 뭐 네. 길이는 제가 동의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관상 같은 거 제가 믿질 않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었는데 저는 사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이끌어냈는지는 우리가 다 그냥 짐작이 되잖아요. 윤건희, 윤석열 네. 김건희 부부가 사실은 호출을 했다고 보는데 물증은 없죠. 근데 물증은 없는데 제가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당에 있을 때 원희룡 의원, 원희룡 네.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덕수 후보 옆에서 수행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네. 이렇게
아니, 같이 자세히 보시면 옆에 김기웅 대변인 또 어떤 여성분인데 그 옆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역시 원희룡 후보 쪽에서 저렇게 하나씩 사람을 심어놓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뭐 제가 실명은 얘기하기 그렇지만 네. 그분 때문에. 그래서 원희룡 쪽에서 저렇게 실무 인력을 대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거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뒤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자연인인데 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누구 시켜서 하는 둘이 거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동원하고 그렇죠. 어떤 정치인을 뒤에서 전략적인 자산으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제가 이미 제 눈에는 들켰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여기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뭐랄까요, 아직도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고 저렇게 정치 언저리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둘 만나고 있는 것 지금 워딩을 조금 네. 전달해드리자면은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한덕수는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네. 단일화 해야 된다. 너 18일 동안 22번이나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했다. 참모들 얘기 다를 수 있는데 거기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편하게 전달해드리자면 김문수 단일화 첫 번째 대상 너 맞다. 나 단일화 안 한다고 한 적 없다. 근데 너 11일까지 안 하면 안 나간다며 대선. 나 완전 설득된다. 단일화 안 되면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 한덕수가 그 질문을 받고 뇌절입니다. 관세가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이 협상을 하지 말라다. 갑자기 딴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관세 협상 미룰 여유가 없다. 설득이 안 돼. 김문수 미치겠다, 진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나요? 이게 너무 설득이 되는데. 야외 공개 토론이잖아요. 지금 또 자유통일당에서 김문수 지지자들 때로 와가지고 김문수 연호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고 여기는 자유통일당 후보야.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근데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김문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적은 또 국민의힘인데. 미치겠다 진짜. 한덕수는 당비도 1,000원 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한덕수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후보님과 만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은 후보님하고 저하고 속된 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읍소하기 시작했어. 가버리는 거야. 둘 다. 이분이 암컷 기린상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맞아. 싸움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런 공개 토론 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게 참모들이 바보야. 내가 협상의 보니까.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협상의 전략. 저도 뭐 매일 이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 협상입니다. 네. 뭐 사건을 수임하거나 예. 아니 뭐 조정 같은 거 가서도 다 협상이거든요. 머리 많이 굴러가죠 협상할 때. 근데 협상에 대해 전략이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는 순간 이미 결과는 끝난 거예요. 끌려가는 그러니까. 건데 지금 딱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굉장히 약해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암컷 기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한덕수의 잽 하나 들어갑니다. 뭐 들어갑니까? 예. 일주일 연기하자는 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의 주장은 단일화 하기 싫다는 말로 들린다. 나 여기 지금 잽 하나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바로 반박하면 되죠. 네. 당신의 해석이잖아. 아.